단 24시간 만에 전 세계 무역에서 거의 280억 달러가 멈췄습니다. 군사 엔지니어들, 해양 유해물질팀, 그리고 수중 드론들이 파나마 운하에 몰려들었는데 이는 수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기초 아래에서 발견된 고대의 인공물, 아마도 비인간적인 것 때문이었습니다. 주요 언론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유출된 소나 데이터, 사라진 위성 이미지, 그리고 기밀 메모들은 이것이 단순한 구조적 문제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지정학적 위기점이거나 생물학적 위협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운하를 다시 차지하려고 하는 걸까요? 외국의 감시에 대응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훨씬 더 심각한 무언가에 직면하고 있는 걸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파나마 운하의 중요성. 중앙 아메리카를 가로지르는 50마일의 길이를 가진 파나마 운하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 글로벌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이 좁은 수로는 매년 전체 국가의 경제보다 더 많은 무게를 처리하며 매년만 4,000척 이상의 선박이 통과합니다. 이들은 3억 톤 이상의 화물을 운반하며 이는 지구상의 모든 해양 무역의 5%를 넘습니다. 축구장보다 넓지 않은 수로를 통해 지나갑니다. 미국에게 이 운하는 단순한 지름길 이상입니다. 전체 미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40%가 이 취약한 경로를 통해 흐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차량에서 애틀란타에 도착하는 전자제품까지 이 단일 경로는 식량, 연료, 의약품, 그리고 필수품의 이동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생명선이 끊겼습니다. 세계 시장을 놀라게 한 조치로 미국은 파나마 운하를 폐쇄하는 특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사고 때문이 아닙니다. 이는 2021년 수에즈 운하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배가 옆으로 막힌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의도적이며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침묵 속에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당국이 이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경로 중 하나를 닫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작전과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 소나 스캔이 운하 아래의 구조적 이상을 드러냈고 기밀 문서와 유해물질 보호복을 입은 제한된 인원들이 조용히 등장했습니다. 환경 대응팀, 군사 엔지니어들, 그리고 감시 드론의 존재는 추측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발견된 것이 무엇이든 이는 수백억 달러의 연간 무역 흐름을 멈출 만큼 심각했습니다. 운송 비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급 효과가 싱가포르에서 샌디에고까지 항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이것이 전면적인 글로벌 무역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전략적 동맹을 재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파나마 운하가 계속 닫혀 있다면 이는 단순한 공급망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제상업의 힘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전략적 사건입니다. 미국이 다시 차지할까? 파나마 운하가 폐쇄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 가지 질문이 다른 질문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미국이 이를 다시 차지하려고 하는 걸까요? 사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나마의 약속은 깨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차지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치적 연극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6년이 지난 지금, 그 말은 다르게 들립니다. 거의 100년 동안 미국은 운하를 통제하며 군사 요새이자 글로벌 상업의 주요 경로로 운영했습니다. 그 통제는 1999년에 공식적으로 종료되었고 토리오스카터 조약에 따라 완전한 권한이 파나마로 이전되었습니다. 그 대가로 파나마는 운하를 중립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모든 국가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기밀 해제된 정보에 따르면 그 중립성은 더 이상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파나마에서의 존재를 조용히 확대해왔습니다. 중국 자본의 기업들은 파나마의 인프라에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으며 포트 확장, 물류 허브, 심지어 고급 감시 시스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운하 근처에 전략적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워싱턴에게 이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통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미국 방어 분석가들은 경고 신호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감시 시스템이 중국이 글로벌 해운 흐름을 추적하고 분석하며 심지어 운하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없이 조작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펜타곤 관계자들에게 이것은 무역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이제 지정학적 위기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부르는
제2의 냉전의 새로운 전선입니다. 하지만 운하와 관련된 가족의 유산을 가진 미국인들에게는 이는 전략 이상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운하는 수십 년의 희생, 주권, 그리고 자부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미국 국기가 한때 휘날리던 곳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보는 것은 역사적 지우기를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경고를 보내기 위해 파나마 운하를 폐쇄한 것일까요? 아니면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일까요? 문제의 첫 신호들. 그러나 전 세계의 관심이 수면 위의 정치와 권력 게임에 집중되고 있을 때 훨씬 더 불안한 일이 수면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답변하기를 꺼리는 질문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미라플로레스 수문에서 엔지니어들이 이상한 진동을 보고했습니다. 희미하고 리드미컬하며 비자연적인 진동이 강철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기계 소음으로 간주되었지만 곧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같은 주파수와 다른 챔버에서 패턴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2025년 2월까지 파나마 운하 당국은 수중 드론과 소나 및 구조 센서를 사용하여 긴급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훨씬 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여러 수문이 바닥에 머리카락 굵기의 균열이 생겼고 어떤 것은 단 몇 센티미터, 다른 것은 미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선박이나 노후된 인프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 균열은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마치 운하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매 선박이 지나갈 때마다 휘어지고 균열이 생겼습니다. 교통량이 많을수록 피해가 심해졌습니다. 2025년 3월까지 이 문제는 전면적인 중단으로 이어졌습니다. 800건 이상의 화물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화물 요금은 2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19% 급등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로테르담까지 주요 항구는 충격을 느꼈습니다. 공식적으로 당국은 이를 정기점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운하의 내부로 더 깊이 침투한 드론들은 신호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라이브 피드는 깜박이다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어떤 영상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답변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글로벌 분석가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원하지 않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균열은 자연적 실패인가? 아니면 운하 아래 깊숙이 묻혀 있었던 무언가의 경고 신호인가요? 하지만 조사관들이 구조적 답을 찾고 있는 동안 그들이 발견한 것은 공학 이상의 무언가를 암시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다시 쓰고 국제 갈등을 촉발하며 아무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위협을 방출할 수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약속할게요. 운하 아래의 충격적인 발견. 처음에는 정기적인 구조적 손상처럼 보였습니다. 균열, 압력 변화, 그리고 노후된 인프라에서의 스트레스 균열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론들이 더 깊이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전체 작업을 즉각 중단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퇴적물 아래에 묻혀있던 거대한 비자연적 구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정밀하게 잘린 아치, 대칭적인 기둥, 그리고 직각이 운하의 기초에 박혀 있었습니다. 이는 자연 침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손상을 찾고 있던 엔지니어들은 결코 발견되어서는 안 되었던 무언가에 우연히 부딪혔습니다. 곧 군사 호의를 받으며 고고학자들이 비행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초기 분석은 올맥보다도 오래된 잃어버린 고대 문명으로 가리켰고, 이는 기하학과 집안공학에 대한 고급 지식을 암시하는 정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파나마 운하가 고대 도시의 유적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건설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육군 공병단이 이끄는 별도의 팀은 매우 다른 경고를 제기했습니다. 소나 이미지는 구조물 안에 금속 성분이 내장되어 있음을 드러냈고, 군용 하드웨어와 유사한 밀폐된 케이스가 발견되었습니다. 출처 표시는 없었습니다.
알려진 청사진도 없었습니다. 조용한 추측은 곧 외국의 스파이 활동으로 빠르게 전환되었고 중국이 주요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안한 이론이 나타났습니다. 정기적인 준설 작업 중에 여러 수중 드론이 회수되었고 이상한 유기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초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조용한 공지는 운하퇴적물에서 발견된 생물학적 위험 요소를 언급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미생물 형성이었습니다. 24시간 이내에 비상차단 프로토콜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운하는 봉쇄되었습니다.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중의 설명은 침묵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진실이 고대 유적에 있는지, 은밀한 감시에 있는지, 아니면 식별되지 않은 생물학적 위협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파나마 운하 아래에 있는 무언가가 방해받았고 그것이 무엇이든 결코 발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은폐 이론 및 언론의 침묵. 여러분은 헤드라인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파나마 운하가 폐쇄되었고 글로벌 해운이 혼란에 빠졌으며 공급망이 해안에서 해안으로 밀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맞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지난 30일 동안 280억 달러 이상의 상품이 지연되었는데 왜 이것이 주요 뉴스로 다뤄지지 않고 있을까요? CNN, BBC, 로이터와 같은 주요 네트워크는 겨우 표면을 긁어낸 정도입니다. 대신 그들은 조용히 정기점검이라고 언급하며 온라인에서 급히 삭제된 위성 이미지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사설 엔지니어링 포럼에서 내부 메모가 유출되었습니다. 이 메모는 레벨 3, 기밀, 미국의 전략적 이익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서는 몇 시간 내에 사라졌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위성 사진은 운하구역 근처에 새로 건설된 군사구조물을 보여주었고 이는 3달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관찰자들은 이제 구시카워드 공군 기지 근처에 표시가 없는 제한 접근 시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호도 없고 운영자도 없으며 공식적인 설명도 없습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파나마의 운하의 통제를 넘긴 것은 1999년이지만 최근 유출된 파일들은 비밀 작전이 완전히 중단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포트 셔먼과 코코 솔로와 같은 시설들은 다른 기관의 지배 아래 조용히 재가동된 것으로 보이며 내부자들은 이를 그림자 발자국이라고 부릅니다. 디지털 증거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운하 폐쇄에 대한 언급은 트렌딩 페이지에서 제거되었습니다. 파나마에 기반을 둔 한 기자는 제한 구역 내에서 이동 중인 비표식 컨테이너의 드론 이미지를 공유했으며 그녀의 소셜미디어 계정은 24시간 이내에 정지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게시물은 단순히 뭔가 이상하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정보 전문가들은 견세 불확실성이라고 부르는 상황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침묵이 추측으로 이어지고 잘못된 정보가 진실보다 더 쉽게 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기계적 고장인가? 아니면 우리가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철저히 통제된 지정학적 작전인가요? 글로벌 경제 충격파. 전 세계의 헤드라인이 조용한 가운데 경제적 여파는 이미 대륙을 가로질러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폐쇄했을 때 이는 단순히 무역 경로를 일시 중단한 것이 아니라 국제 상업의 기반을 흔드는 글로벌 연쇄 반응을 촉발했습니다. 운하가 봉쇄되면서 선박들은 남쪽으로 수천 마일 우회해야 했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해양 통로 중 하나인 호른곳을 돌아야 했습니다. 이 우회는 바다에서 17일의 추가 시간을 필요로 하며 각 항해마다 수백만 달러의 추가 연료, 노동, 보험 비용이 발생합니다. 2025년 3월 말 기준으로 1,500척 이상의 화물선이 정체되어 있거나 우회 중입니다. 운송회사들은 글로벌 운송 비용이 22% 급증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유럽, 북미를 연결하는 무역 경로에서 두드러집니다. 로테르담, 롱비치, 싱가포르와 같은 주요 항구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혼잡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하역 대기 시간은 단 3주 만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파급 효과는 주요 소매업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월마트, 타겟, 코스트코와 같은 기업들은 지연을 경고하고 있으며 2분기 수익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혼란은 소매 선반을 넘어섭니다. 에너지 부문에서 원유 운송 비용이 13% 급등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단 일주일 만에 갤런당 9센트 상승했습니다. 개발도상 지역에서는 이 위기가 식량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곡물 수출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 식량 접근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이 상황은 빠르게 식량 접근 비상사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두 번째 분기에 대한 글로벌 성장 전망을 0.6% 하향 조정했으며 파나마 운하 폐쇄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한편 운송지수는 하락하고 있으며 운하와 연결된 경로의 보험료는 3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둔화가 아니라 속도와 정밀성에 기반한 글로벌 시스템이 이제는 격렬하게 리듬을 잃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과의 경주 경제적 충격파가 퍼지는 가운데 또 다른 전투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외국의 적이 아닌 시스템 전체의 실패와의 전투였습니다. 무역 경로가 붕괴되고 글로벌 압력이 시간마다 증가함에 따라 이는 단순한 중단이 아니라 카운트다운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미국 육군 공병단이 파나마 운하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들은 캐나다, 독일, 일본, 그리고 파나마의 긴급팀과 함께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글로벌 상업에 붕괴하는 동맥을 안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고급 인공지능 드론, 수중 수리 로봇, 그리고 예측 센서 배열이 운하 전역에 배치되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이제 인프라의 미세한 변화까지 추적하며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균열을 감지하고 몇 시간, 심지어 며칠 전의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합니다. 운하의 운영이 제한되는 매일은 수십억 원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팀은 작동 중인 수로에서 시도된 가장 복잡한 실시간 엔지니어링 개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노력과 최첨단 기술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수리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운하를 통과하는 모든 선박은 스트레스 지역을 이동시킵니다. 한 구역을 안정시키면 다른 곳에서 균열이 발생합니다. 엔지니어들은 이제 이를 수십억 달러 규모의 몰래 때리기 게임이라고 설명하며 그들은 뒤처지고 있습니다. 국제인프라 무결성위원회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운하의 구조적 무결성은 기준 운영 용량의 단 62%로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완전한 안정화가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친 팀, 자율기계, 그리고 예측 알고리즘이 현대 세계가 의존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반격 드론들이 운하를 스캔하고 기계들이 끊임없이 작동하며 엔지니어들이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있는 동안 두 번째 위기가 조용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어떤 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 3월, 중앙 파나마는 70년 이상 동안 기록된 최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운하의 숨은 시스템의 필수적인 두 개의 저수지인 가툰 호수와 알라후엘라 호수의 수위가 최소 운영 기준보다 6피트 이상 떨어져 선박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할 위협에 처했습니다. 운하를 통과하는 각 선박은 5천만 갤런 이상의 담수를 사용하며 이는 이 호수에서 직접 끌어옵니다. 그러나 그 물은 충분히 빠르게 보충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후과학자들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겹치는 환경 스트레스 요인, 상승하는 온도, 지속적인 가뭄, 강수 패턴의 변화, 그리고 엘니뇨 조건의 결과이며 이는 진행 중인 산림 파괴와 글로벌 기후 변화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이미 느껴지고 있습니다. 운하를 통과하는 일일 통과량은 36척에서 단 22척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슈퍼탱커와 메가 컨테이너 선박들은 수심 부족으로 인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항구와 화물 라인이 실시간으로 경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때 공학과 글로벌 협력의 승리를 나타내던 것이 이제는 어떤 기계도 피할 수 없는 힘에 의해 시험받고 있습니다. 한 지역 어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호수에 바닥이 없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제는 보입니다. 이는 더 이상 단순한 파나마의 비상사태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경로 중 하나가 비의 부족으로 멈출 수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운 곳에 실패할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재편된 세계 파나마 운하는 단순한 수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장이었습니다. 글로벌 무역이 빠르고
효율적이며 신뢰할 수 있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신뢰는 깨졌습니다. 운하의 미래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국가와 기업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글로벌 상업의 규칙을 재편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핀란드와 러시아가 한때 너무 위험하다고 여겨졌던 북극 해상 경로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음이 녹고 새로운 계절적 개방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러한 경로는 실행 가능한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와 이란은 뭄바이를 테헤란을 거쳐 모스크바와 연결하는 국제 북남 수송 회랑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더 남쪽에서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태평양 연안의 대륙 간 철도 시스템과 항구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의도적으로 파나마를 완전히 우회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상파울루에 본사를 둔 물류 조정자 카를로스 멘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항상 파나마를 통해 움직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 없이도 움직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기업 이사회에서는 글로벌 전략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때 지배적이었던 정시 배송 모델이 비상시 배송 물류로 대체되고 있으며 재고, 백업 창고, 그리고 여러 배송 경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공급망의 완전한 재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역의 모든 변화와 함께 권력의 변화도 따릅니다. 중국은 디지털 실크로드를 확장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데이터 인프라를 물리적 운송 네트워크와 통합하여 무엇이 이동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추적되고 저장되고 통제되는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증가하는 취약성을 인식하고 북극 및 대서양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해군 자산과 외교적 역량을 재배치하고 있으며 이는 냉전 해양 전략의 메아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술 세계도 이 경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틀라스넷과 하이퍼브릿지와 같은 기업들은 자율 화물선, 즉 인공지능에 의해 안내되는 무인 선박을 시험하고 있으며 이는 파나마 운하와 같은 병목 현상을 우회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무역의 미래는 대륙, 기후대, 그리고 디지털 시스템을 가로질러 새롭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일부 경로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른 경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하의 붕괴는 그것은 단순히 콘크리트를 깨뜨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권력이 더 이상 예전처럼 흐르지 않고 가능한 곳 어디에서든 흐르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무엇일까요? 분산된 세계, 완전 자동화된 세계, 아니면 이전보다 더 취약한 공급망? 그 답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오늘의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를 좋아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에 대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